옛날에 배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쳐 매지 말아라. 그리고 오이밭에 가거든 신발끈을 매지 말아라.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이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 당사자인 개혁신당이나 함께 열간 동거했다가 뛰쳐나온 새로운 미래당, 그리고 이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돈을 건네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어찌하오리까,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일 마이너스 44, 이제 선거일을 4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명확한 명분이 없는 개혁신당으로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반환을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환을 하지 못하면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반환 처리하는 입법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반환 처리를 하겠고, 그 사이에는 동결해서 보관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파당을 알면서 급하게 보조금을 받으려고 무소속 의원까지 갑자기 바로 전날 영입을 했었을까? 문제의 발단은 이달 15일까지죠. 정당의 의원 수가 5명을 갖춘 당에 관해서는 국고 보조금 6억 원을 준다. 이런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은 이때에 양향자, 이원욱, 조웅천, 김종민 의원은 4명뿐이었었죠. 하루 전날 부랴부랴 무소속의 양정숙을 입당시키면서 보조금 받는 그날 6억 6,654만 원을 정확하게 수령을 했었습니다. 아니, 파당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합당을 선언하고 단 10하루 만에 합당이 파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다시 개혁신당은 4명의 의원으로 줄어들었고 반환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대의 보조금을 교부 근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상실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건네준 중앙선관위에서는 돈을 반환받을 명목이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난색을 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맹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인 개혁신당도 어쩔 수 없이 몰리는 입장에서 반환 선언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반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깝지만 그 거금 6억 원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우리는 반환을 하겠다. 중앙선관위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구차한 중앙선관위입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합당 파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이낙연과 김종민이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은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문자까지 돌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멘토라는 김종인, 노회한 정치인 김종인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낙연이가 나간다면은 이준석을 돕겠다, 이런 말을 직접 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시점에서 왜 이낙연과 김종민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준석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하고 대외적으로 그런 선전을 하고 있는데 왜 교부금을 받으려고 했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보이면서 5명에 해당되는 양정수까지 합당을 시키면서 무소속을 끌어들이면서 6억 돈을 받으려 했었을까요? 돈을 받고 나서 반환 방법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동결하고 당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입법안을 입법 과제로 삼고 즉각 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혹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일단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받는 그 날까지는 5명의 의원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파당이 되면서 의원 수가 4명으로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위법을 조장하면서 그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개혁신당에 또 이준석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6억 6천만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기를 솔직히 바랐겠지요. 무엇이 문제가 될까? 우리는 정당하게 5명의 의원을 확보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과 김종민이 파당으로 나간 것 아니겠는가? 원인 제공은 김종민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이라든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보니까 서둘러서 아깝지만 그 돈을 토해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좀 온당치 못한 그런 행위 자체를 법의 미비점으로 둘러대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신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하는 행태는 구태 그대로 아니 구태보다도 더 교묘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들켜서 언론과 여론의 혹된 비난을 받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준석이가 동결 내지 당에서 보관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가기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다도 일단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법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불신을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그동안 꼼수꼼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연동 형제의 그런 기가 막힌 글쎄요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하지만은 아주 가증스러운 방법이죠. 꼼수에 꼼수를 더해가면서 편법을 쓰다 보니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현실은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혈세 아니겠습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계속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었죠. 국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당한 주장이지요. 허은하가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허은하가 어떻게 배지를 달았었습니까? 국민의힘 체제 아래서 배지를 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국민의힘 덕에 배지를 달았던 허은하가 국민의힘에게 위성정당 얘기에 보조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신은 그 덕에 배지를 달았고 4년 동안 특혜를 누려온 당사자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의 화살을 보이고 있는 허은하 씨, 글쎄요, 한번 지켜는 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배나무 아래에서는 가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 아래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 이준석과 허은하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에 이준석이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기존의 양대 정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개혁시키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에 대한 시비라든가 꼬투리를 잡는 데에 멈췄습니까? 더 했지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구태에 묶여서 자꾸 남의 헐뜯고 비난하고 꼬투리만 잡아서야 무슨 새로운 미래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새로운 당,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뛰쳐나간 이준석이라면은 좀 더 과감하게, 솔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쓴소리 한번 해보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늘 자기는 정치 경력 올해로서 13년 차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과연 어느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개혁적인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준석이는 늘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13년 동안을 정치의 틀 안에서 뒷거래와 야합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게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 밟으려 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독설까지 퍼붓던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자기가 국민의힘에 몸 담았을 때는 개혁이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구태를 앞장서서 하던 그가 이제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야 좋죠, 거창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정치를 해보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준석과 같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구태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도덕이 없다, 인유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도덕이 없다라는 것은 인성이 부족하다, 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성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현실 정치에서 이준석은 입만 열면은 개혁신당의 지지표를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이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구태와 횡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행동 자체는 말하는 것에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반환받을 법적 조항만을 따지지 말고 국가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라도 왜 그 돈을 국고 국민의 세금을 한 정당에게 이유 없이,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 당에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 제안이 되던 향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빨리 개인적인 당에 그 돈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당에 보조금 준 것을 즉각 반환을 받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당인 개혁신당,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정치 개혁을 내세우는 것이 입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행동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면을 보여야 하지요. 자, 국회가 구성되라고 한다면은 법이 미비가 돼서 국회가 구성된다고 하면은 4월 10일 선거는 치러지지만 그 이후에 2달 가까이 있었다가 5월 말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왜 국가의 돈을 이렇게 2달, 석 달 이유 없이 한 정당에 불법적으로 묶어둡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은 왜 그 돈을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해야 합니까? 깨끗한 모습을 주창하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이유 없이 그 돈을 국가에 반환 내지는 위탁 처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여기에서 책임을 느껴야 하지요. 개혁신당이 사전 기획으로 우리가 파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파당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 합당에서 분열이 되었든 간에 김종민도 5명의 의원으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하면은 김종민 역시 일정 지분에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 아래서 김종민 자신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김종민과 또 새로운 미래 당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선거가 마이너스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정신없이 정치는 요동을 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거취와 함께 친문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이 볼 때에는 흥미롭게 보이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그야말로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는 그런 조급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선량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바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